그래서 올 겨울에 틈새 시장 제가 하나 말씀 바로 드릴게요. 바로 발열조끼 시장입니다. 이 발열조끼 시장은 검색수를 보면요 3개월 기준 거의 30만 회를 육박합니다. 한 달 검색량이 10만 회가 넘어가요.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물게 경쟁 강도도 조음입니다. 여기 시장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았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구 카테고리를 가서 이제 사다리 카테고리에 제가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 경쟁 광고를 보고 아이템 소싱하는 게 이제 예전에 국룰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제가 공구 카테고리를 가서 사다리 카테고리를 막 뒤졌어요. 근데 그때 고든밀러 사다리라는 키워드가 딱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고든밀러 사다리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캠핑용품의 아이템이더라고요. 아니, 웬 공구 카테고리에 캠핑용품이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때 이거 대박이다 라고 느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공구 카테고리를 잘 보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은 생활잡화, 뭐 패션 의류, 아니면은 어떤 뭐 스포츠 레저 이쪽만 검색을 많이 했지, 공구 카테고리 쪽에 사다리 카테고리는 사실 그렇게 많이 검색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틈새 시장이다,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다리를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였고요. 실제로 판매도 금방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캠핑 브랜드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해서 캠핑 브랜드까지 런칭을 한 경험이 있는데 왜 지금은 이 방식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 키워드가 존재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이야기에 대한 걸 제가 바뀐 생각,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틈새 시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틈새 시장이 어디인지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다리를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판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매우 기분도 좋았고, 그게 발판이 되어서 캠핑 브랜드까지 런칭을 하게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어깨도 되게 으쓱해지고 제가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엄청 빠른 속도로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제가 처음 겪는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시서스 가루라는 이제 영양제를 팔았을 때도 올리자마자 되게 매출이 빠르게 일어났던 케이스인데, 그것도 역시 경쟁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다리는 결국 다시 가격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만 들어가면은 다행이에요.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도 심화되고요, 광고비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저의 선택은 다른 아이템을 찾는 거였어요. 시서스 영양제를 팔았을 때도 그랬고, 이 사다리를 팔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저는 매일매일 틈새 시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던 틈새 시장의 개념은 엄청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됩니다. 돈이 쉽게 벌리는 곳은 경쟁자가 정말 빨리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장의 수명이 너무나도 짧은 겁니다. 제가 캠핑 브랜드를 할 때도 계속 이 패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단 한 번도 1년 이상 효자 아이템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길어봤자 5개월, 4개월 정도만 잘 되고, 그렇게 아이템이 팔리기 시작하면은 경쟁자들이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어요. 아이템 찾으랴, 경쟁자들 얼마나 생기는지 눈치 보랴, 이런 것들로 하루하루를 매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다리를 팔다가 결국 양념통을 팔고, 양념통에서 카고박스를 팔고, 카고박스에서 테이블을 팔고, 늘 이렇게 수명이 오래가는 저만의 아이템이 있지 않고 계속 트렌드에 따라서 아이템도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경쟁자가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어쨌든 판매가 일어났고 어쨌든 캠핑 브랜드를 계속 할 수 있었지 않느냐.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죠. 그렇지만 이 방법은 지속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보세요. 제가 어떤 경쟁에서 직면하는 게 아니고 계속 피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런 선택은 사실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경쟁은 되게 필수적인 요소인데, 회피하는 이런 선택들이 결국 내 사업에 어떤 지속성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틈새 시장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틈새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시장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쉽게
쉽게 못하는 시장이 저는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쿠팡 셀러나 지금 셀링을 하시는 판매자분들은 KC 인증, 무게, 부피, 가격, 스큐 등등 이런 요소들의 허들이 있는 아이템을 꺼려 합니다. 왜냐? 들어가기가 막상 부담스럽거든요. 여러분도 사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KC 인증을 받는 제품은 제외하고 아이템 소싱을 한다든지, 부피가 큰 제품도 제외하고 아이템 소싱을 고려하시잖아요. 이거 다 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바뀐 생각은 바로 이런 시장들이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이런 시장이 결국에 셀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시장이고, 부담스러워하니까 판매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들의 자신만 해도 사실 들어가기가 조금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상품들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조금 꺼려지는 것은 분명히 남들도 꺼려지고, 거기를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저의 성공 확률은 굉장히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틈새 시장은 판매자가 적은 곳, 아무도 모르는 아이템을 최초로 발견하는 곳이 아니고 판매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저는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틈새 시장 제가 하나 말씀 바로 드릴게요. 바로 발열조끼 시장입니다. 이 발열조끼 시장은 검색수를 보면요, 3개월 기준 거의 30만 회를 육박합니다. 한 달 검색량이 10만 회가 넘어가요. 그리고 요즘 보기 드물게 경쟁 강도도 좋음입니다. 여기 시장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후도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올 겨울에는 굉장히 추운 날이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돼봐야 알겠지만요. 어쨌든 저는 이 시장이 올 겨울에 굉장히 좋은 틈새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경쟁 강도가 낮을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누구도 어려운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판매자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틈새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시장이 틈새 시장이 아닐까요? 발열조끼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알면서도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 여기는 분명히 일반적인 상품, 즉 허들이 없는 상품보다는 굉장히 큰 기회도 있고 지속성도 일반 아이템들보다 굉장히 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전에 저라면은 이 발열조끼를 아주 좋음으로 보지만 KC 인증이 있네 하고서 그냥 바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많이 넘어가시겠죠. 저는 아직 초보라서 KC 인증을 받는 게 조금 아직도 알면서도 부담스럽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인증을 공급자 적합성 인증, 안전 인증, KC 전자파 인증, 식검 인증 등등 굉장히 여러 인증들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과연 이 인증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진짜 그 과정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한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를 드리냐면은, 주민등록 발급받는 것만큼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민등록 발급은 다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잖아요. 그 난이도입니다. 가서 모르면은 담당자분이 직접 다 알려주시고 인터넷으로도 요즘에는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되면은 직접 가셔서 담당자분께 물어보면서 작성을 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도 너무나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제가 받고 싶은 인증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서 물어보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남들이 꺼려하는 걸 해볼까 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은 올 겨울에는, 그리고 지금부터는 뭔가 허들이 있는 상품들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그 허들이 있는 상품을 할 때마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허들이 생기는 만큼 판매자는 적어지고, 판매자가 적은 만큼 난이도는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쟁을 피하는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선택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성과는 조금씩은 있었지만 결국 저의 성장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경쟁을 회피하니까. 여러분들도 쿠팡에서 셀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성장을 하는 선택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경쟁을 직면하는 것, 그리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스스로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저의 능력보다 한 단계 어려운 것을 늘 도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늘 그런 시도를 반복한다면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장 속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은 필수 조건이고 회피 말고 같이 직면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음이 같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런 선택들을 여러분과 같이 하는 인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